자, 좋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어,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서요. 통계 연력학.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연력학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엔트로피 개념이죠. 엔트로피.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는 어떤 시스템이 온도 T에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과정 동안에 리버서블한 과정을 통해서 Q라는 델타 Q라는 열이 들어오게 되면 T분의 델타 Q. 그죠? 그게 엔트로피의 어떤 변화다라는 걸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해야 된다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끌어냈을 때 리버서블 하다라는 것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다는 걸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엔트로피가 그렇게 연력학적으로 실은 정의되는 것 말고 훨씬 더 펀다멘털하게 이제 우리가 그 미시적인 레벨에서 정의하는 뭐 보다 더 기초적인 레벨에 정의하는 그런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실은 두 개 연결된다라는 게 이번 챕터에서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잠깐씩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이제 얼마만큼 얘가 이제 많이 뒤섞여 있느냐 원자나 이런 분자 레벨에서 얼마만큼 뒤섞여 있느냐랑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물이 섞이게 되면 실은 섞인다라는 거죠. 뒤섞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믹스업 됐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가 있겠고 실은 이제 그런 정확한 그 엔트로피의 그 정의는 실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볼츠만이 통계 역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 나갔지만 실은 정말 제대로 된 그 완성은 실은 양자역학이 나와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정말 그 별다른 그 뭐죠 애매한 점 없이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된 거는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양자역학까지도 이게 들어가야지 제대로 그걸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걸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거 말고 에너지를 분배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이제 경우의 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그 확률이 높은 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예. 컨트롤 숨기기. 예.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적 관점에서 매크로 스테이트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잠깐만요. 컨트롤 P가 아니라 L이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우리한테 세 개의 동일한 입자가 있어요. 이제 세 개 입자, 뭐 내가 입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이제 입실론 제로, 입실론 원, 입실론 투 이런 에너지 값들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제 균일한 간격을 가지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맨 아래 거가 에너지가 0이고요. 그 위에 거가 U고 그 위에가 2U, 그다음에 3U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이렇게 이퀄 스페이스로 지금 에너지 간격이 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의 지금 전체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3U예요. 이게 3U.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세 개의 입자가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지금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세 번째 입자. 이게 그거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따져보는 겁니다. 전체 에너지는 지금 3U로 지금 딱 그게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자, 요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이제 뭐 다양한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분포를 보면은 이게 우리 크게 정성적으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개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다 차지해 버리는 거죠. 3를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닥에 있는 거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바닥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보면은 매크로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입자 하나하나 구별 안 하고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서로 다른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입자가 다른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물론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제 시험적으로 보느냐라는 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거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구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지금 매크로 스테이트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걸 가지는 거, 하나가 다 독차지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골고루 나누는 거. 그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A, B, C라는 매크로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매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근데 실은 이제 이게 이 안에 보면 입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A번 같으면은 A, B, C자로 구별해 놓고 보면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은 이게 B 같으면은 지금 이게 A가 맨 위에 독차지하느냐, B가 독차지하느냐, 그러니까 A, B, C가 이제 입자입니다. 이 세 개 입자가 C가 독차지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대응이 돼요. 그죠? 이 세 개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우리가 B라고 하는 그런 매크로 스테이트에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죠? 마치 우리가 공간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입자가 이제 뭐 이쪽에 내가 하나가 있든 이렇게 있든 동일한 게 있듯이 이게 동일한 분포가 되듯이 자, 그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실은 경우수가 가장 많아서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전체 에너지가 3U라는 조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총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총 10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A번째 매크로 스테이트는 1개, 이제 B 매크로 스테이트는 3개, 여기는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마치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면 서로 충돌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치면은 이게 시시각각으로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하나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들이 계속해서 서로 번갈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공간에서도 이게 꼭 왼쪽에만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다 마이크로셋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근사한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postulate of equal a priori probability.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 이제 가설인 거예요. 가설. 가설인데 뭐냐면은 아프리오리는 뭐냐면은 어떤 그 이퀄 아프리오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험하기 전에 무조건 얘는 그 동일한 어떤 그 뭐죠? 그 자격을 갖는다 일종의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이게 똑같은 전체 에너지와 볼륨과 입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걔네들은 다 동등한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확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쭉 내가 뭐 필름을 찍어놓고 보면은 이게 뭐 특별하게 요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시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도 같은 시간만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기본적으로 입자는 지성이 없으니까 막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특별하게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이제 이퀄 아프리오리,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애초에 그렇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이제 액시오매틱한 거죠. 이건 당연한 공리적인 그런 우리가 가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다시 말하면 모든 이런 마이크로셋 다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A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쭉 그러면 가만히 내가 시간을 쭉 찍어놓고 보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전체에서 내가 쭉 뭐 한 시간 동안 내가 지켜보고서 내가 쭉 이제 A번째 매크로 스테이트에 있을 시간, B에 있을 시간, C에 있을 시간 이거 다 합쳐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서 뭐 내가 10시간이었다, 10분이었다라고 하면은 1분은 다 합치면은 1분은 A, 3분은 B, 6분은 C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개수가 작았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제할 때 이제 그 체인버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입자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어느 개수가 많냐 우리가 한번 따져봤잖아요. 그랬을 때 입자 개수가 적으면은 뭐 10개 이렇게 되면은 뭐 가운데 있을 반반 있을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은 다른 데 있을 확률도 제법 존재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개수가 무지무지 많아지면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아보가드로 수 정도로 많아지게 되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딱 정확하게 반반 균일한 분포가 되는 거가 아주 뚜렷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거. 그죠? 그 완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정성적으로. 자, 그걸 갖다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적 관점에서 이제
봐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던 우리가 이제 4 레벨 시스템,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그 입실론 1에서 이렇게 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더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단지 네 개뿐만 아니라 이제 R개가 있는 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입실론 E0부터서 ER까지 이렇게 R 플러스 1개가 있는 거고요. 이 에너지 간격은 꼭 같을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에너지 상태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 그리고 토탈 에너지는 여전히 다 합치면 모든 입자에너지 합치면 U입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매크로 스테이트는 에너지에서 입실론 1에 다 있느냐, 그다음번에 이제 입실론 3에 한 개 있고 입실론 제로에 두 개가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를 규정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이제 I번째 상태에 몇 개의 입자가 있느냐라는 거.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죠? 그거가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이 돼요. 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은 이제 제로, 3, 제로, 제로 매크로 스테이트고요. 이거는 2, 제로, 제로, 1 매크로 스테이트, 1, 1, 1, 0 매크로 스테이트. 그죠? 자, 그런 이제 우리가 매크로 스테이트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우리 그 NI의 그 집합, 그죠? 그 집합이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팩토리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복 조합인지 순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 하여튼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입자의 개수가 지금 n개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던가? 자 전체가 지금 n개의 입자가 있어요. n개의 입자를 내가 쫙 일렬로 세운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서 n 제로 번째까지 학생은 여기 입실론 제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1 학생은 입실론 1 이렇게 이거는 입실론 2 이런 식으로 내가 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입실론 원 안에서 내가 요 학생 했던 거는 이 안에서 학생이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 그냥 입실론 원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 전체 일렬로 쫙 내가 열 세우는 개수가 n 팩토리얼이고요. 각각의 그 입실론 제로로 들어가는 각각의 뭐 거기로 들어가는 그 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제 입자들끼리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그걸 다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 개수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그젠플로 적용해 보면 정확하게 같은 답이 나와요. 자, 앞에서는 개수가 3개였죠? 3개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A번은 0300. 그러니까 이게 0300이고요. 이거는 200, 1이죠. 그죠? 2001, 그건 3. 그러니까 이건 1, 3, 6 이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하나 셌던 거와 정확하게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ni를 다 더하면은 그 전체 개수랑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에너지가 U라는 얘기는 각각의 입실론 i에 들어가 있는 그 개수가 ni니까 입실론 i와 이 i와 ni를 곱한 거가 전체 U다라는 거. 그 두 개가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요게 이제 그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ni가. 자, 그래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개수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개수가 이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수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숫자 무지무지 이제 커지겠죠, 이게. 자, 이게 너무 커지니까 갖다가 우리가 이제 로그를 씌웁니다. 자, 로그 굉장히 강력하죠. 엄청나게 큰 숫자를 갖다가 확 줄여버릴 수 있는. 그죠? 이게 10에 내가 30승을 갖다가 30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로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를 취합니다. 자, 로그를 취하면 쭉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공식이 있어요. 스털링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n이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하면은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잘 맞는 근사가 되는 건데 로그의 n 팩토리얼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n 팩토리얼은 n 로그 n 마이너스 n이다 라는 거. 여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스털링 포뮬라 전에? 어.
아, 본 적 없어요? 예.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나도 유도인지 잘 모르고. 하여튼 뭐 이게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돼요. n 로그 n 마이너스 n. 여기도 쉽잖아요. 그죠? n 로그 n 마이너스 n. 로그 n 팩토리얼은 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활용을 하면은 양쪽에다 자연로그를 씌우면은 그러면 이제 로그 n 팩토리얼 마이너스 분모가 쫙 나올 거잖아요. 분모는 또 곱해져 있으니까 다 또 썸으로 또 분리가 되겠죠. 각각의 이제 n 팩토리얼은 다 이제 n 로그 n 마이너스 n이고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ni 로그 ni 마이너스 ni. 그리고 이제 i가 0에서 r까지 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n하고요. 여기 있는 ni를 다 더한 거가, ni를 다 더한 거가 n이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죠? 써보면은 컨트롤 P. 그죠? 요거하고 요게 사라지는 거죠. 그죠?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n 로그 n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가장 이 중에서 많은 확률을 가지는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는 게 너무나 아웃스탠딩해서 그걸로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관찰하는 그 매크로 스테이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가장 이 맥시멈이 되는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NI는 N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만 NI는 다양한 분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단 그거는 NI를 변화를 하되 요 조건 하에서 그죠? 다 더한 게 n이고 에너지를 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u가 된다. 전체 에너지 u가 된다. 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이거를 맥시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ni 하나는 변수인 거죠? 변수인데 내가 어떤 변수로 되는 어떤 함수가 되고요.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거는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그냥 편미분해서 0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내가 모두가 다 독립 변수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이 지금 constraint가 묶여져 있어요. 다 완전 독립 변수는 아니야. 묶여 있어요. 딱 두 가지 조건으로. 이게 요거 하에서 맥시멈인 거를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수학적 문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데 이게 어떤 제한 조건 하에서 찾을 때 그걸 푸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배웠나, 여러분들? 수학이 나오나? 수학투에 나와요? 좋습니다. 수학투 물론 여러분들 성적이 그만큼 될지 모르겠으나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복잡한 거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쓸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x 플러스 y 내가 이제 x 플러스 y라는 거에 이제 x하고 y가 이제 서로 독립 변수예요. 내가 x하고 더하기 y의 최대값을 찾는데 조건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요즘 뭐 중학교 때 나오나? 뭐 초등학교 때 나오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니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게 x축, y축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니까 원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x 플러스 y가 내가 뭐 k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접한 거 그죠?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되는 거가 이제 맥시멈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x하고 y가 루트 2분의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다. 요걸 갖다가 이제 푸는 거예요. 푸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푸는 아주 이제 깔끔한 대수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인데요. 이게 이거 뭐냐면은 자 우선은 내가 그 찾고자 하는 익스트리멈을 찾고자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제 fxy라고 하고요. 그걸 x 플러스 y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 어떤 값으로 어떤 상수로 묶여 있는 그 함수를 내가 이제 g의 xy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변이 뭐 1이 되고 여기다가 상수 더해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어떤 게 상수가 되는 거를 내가 이제 컨스트레인트 했을 때 그 표현되는 그 함수 gxy라고 하면은 라그랑지안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내가 변수를 하나 더 도입을 해요. 멀티플라이어 도입을 하는데 그거는 fxy에다가 더하기 람다의 gxy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에 람다의 x제곱 y제곱 이거. 그래서 람다를 갖다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준 함수에서 내가 풀 때 아주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뭐냐면 x하고 y를 내가 독립 변수인 것처럼 편미분을 해서
0으로 만들어요. 익스트림이면은.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게 방정식에서 이게 연립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x하고 y가 마이너스 2 람다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컨스트레인트 집어넣어요. 넣어서 이걸 컨스트레인트 만족을 한 람다를 뽑아내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그냥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람다가 이제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xy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 내 최대값 넣으면 됩니다. 그죠?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익스트림은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어. 자, 그렇게 푸는 거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에요. 그죠? 딱 그만큼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해서,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요, 로그 오메가, 마이크로 스테이트 이걸 최대로 하는 ni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가 우리한테는 fxy, f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변수는 물론 훨씬 많아요, ni. 그 다음번에 우리가 constraint는 이거 다 더한 거가 n이다. 에너지를 곱해서 더한 거가 u다라는 거니까, 요거가 첫 번째 constraint, 이게 두 번째 constraint가 돼요. 컨스트레인트가 많으면은 내가 멀티플라이를 더 도입을 하면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최대값을 찾고자 하는 함수는 로그 오메가고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알파, 그다음 그거에 대한 멀티플라이 내가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편의상 내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오케이? 요거가 라그랑지안 펑션이 되겠고요. 요거를 갖다 내가 이제 딱 이제 거기다 조금 전결해 보면은 이제 로그 오메가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n 로그 n 마이너스 시그마 요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ni를 마치 독립변수인 것처럼 내가 컨스트레인트 잊어버리고 독립변수인 것처럼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하면은 간단하죠. 요거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여기에서 ni를 편미분하면은 로그 ni만 나오고요. 그죠? 다음번에 이 뒤에 거 미분하면은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알 이거는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 가 0이 된다. 모든 i에 대해서. 그죠? 어. 그래요.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ni가 이제 내가 이쪽으로 보내고,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알파를 내가 이제 알파 프라임이라고 놨어요. 그럼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구했는 게,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 집어넣어야 되겠죠. 넣어서 내가 이제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마 ni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보면 ni 다 더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요거 이제 두 번째 거를 더한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여기 시그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의 입실론 i를 다 더한 거. 이거를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파티션 펑션이라고 그래요. 분배 함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자 하나에 대한 거라서 이제 아토믹이란 말은 내가 이제 따로 붙여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어, 이제 분배함수 Z. 이게 이제 통계 연력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양입니다. 분배함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분배함수?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에는 분배함수. 안 나오나? 일반 화학이 혹시 안 나와요? 안 나왔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연력학, 이제 통계 연력학,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우리가 연력학이고요. 우리 통계가 잠깐 배우는 건데, 이 통계 연력학만 가지고 오시는 한 학기 코스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지금 한정원 교수님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 고급 어떤 그런 통계 연락학 하면 따로 나오는데 그게 죄다 다 요 함수에 대한 거예요. 이 함수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지지고 볶아 모든 게 다 나와요. 잠깐 뒤에도 보이긴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 통계 연락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배함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무조건. 오케이? 분배함수는 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번지 때 얘기할 거고요. 그걸 다 더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게 무지무지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걸 안다라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계산한다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 대한 모든 거를 아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굉장히 딥한 아주 딥한 그런 양입니다. Anyway, 자 그래서 Z 아토믹 펑션, 아토믹 파티션 분배함수, 자 분배함수, 분배함수로 제가 놓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익스포넨 마이너스 알파의 Z가 되고요. 그거가 이제 다 더한 거가 n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파가 먼저가 나오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이 Z분의 n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내가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ni는 뭐냐면은 n 곱하기 z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입실론 i가 나오고요. 양쪽을 n으로 나누면 n분의 ni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n분의 ni가 뭐냐면 n이 전체 개수잖아요. 그럼 ni는 그 i번째 상태에 있는 입자의 개수니까 전체 중에서 i번째에 있는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0.1이면은 10%가 그 i번째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n분의 ni가 되고요. 그게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베타가 무엇이냐? 베타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싶으면 실은 이걸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n이 여기다 ei를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거가 전체 에너지 U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면은 베타하고 U가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실은 베타를 뭐 우리가 이렇게 놓고서 모든 통계 결과를 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스텝 다 밟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것과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쭉 접근한 거하고 완벽한 매칭이 되는 거가 딱 하나만 여러분들 눈 감으면 돼요. 여기 있는 베타가 우리가 열역학에서 말하는 온도 T분의 거기다가 볼츠만 컨스턴트를 곱한 KT분의 1이다 라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그냥 눈 감아주면은 이후에 있는 모든 논의는 다 열역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보면 베타라는 거는 결국은 열역학에서 말하는 그 온도 개념 KT분의 그러니까 온도의 역수에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베타가 KT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타는 KT분의 1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로 써보게 되면은 n분의 ni,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n번째 있는 거의 비율은 z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입실론 i다라는 거고요. z는 이제 상수죠. 지금 다 더해버렸으니까 일정한 상수예요. 상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이거에 그냥 exponential factor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i에 따라서 앞에 있는 부분은 안 바뀌는데 바뀌는 부분은 이 exponential factor가 바뀌는 거죠. 이거.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에너지의 그 분포를 우리가 그건 입자의 에너지에 따른 입자의 그 분포를 우리가 이제 볼츠만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랄까 너무나도 그 어, 불변의 법칙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그게 됩니다. 이게 자 이거의 의미를 한번 봐봐요. 의미 봐봐요. 자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하게 그게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이렇게 쭉 감소해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고요. 내가 이제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이거 파란색 빨리 둘 다 이제 이게 되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T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T가 올라가는 거고요. 베타로 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베타의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 그렇게 다는 얘기는 얘가 더 서서히 디케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어요?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이게 에너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는 거고, 이게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얘가 더 천천히, 어쨌거나 익스포넨셜 감소하는데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거 되세요? 네. 되세요? 자,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 지금 뭘 구한 거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온갖 종류의 모든 그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뭐 에너지 분배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분배를 한다라고 치면은 실은 꼭 이런 분포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오히려 내 위로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더 입자가 많아지도록 내가 분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포시킬 수도 있는데 가장 most probable 한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그거를 차지하는 입자의 개수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 가장 개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게. 자, 이거 뭐야, 이거 뭐, 여러분들 그걸 갖다 돈으로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될 거야. 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1억이 있어. 너무 액수가 큰가? 자, 1억을 내가 만 원짜리로 바꾼 다음에 딱 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1억이 있어. 1억 만 원짜리로, 만 원짜리 지폐면 몇 개죠? 10만, 100만, 1000만, 만 장이구나, 만 장. 자, 만 여러분한테 쫙 나눠줘.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나눠주는 그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분배하는 거의 개수가 어떻게 분배하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학생한테 1억을 다 줬어. 그죠? 어, 한 사람이 몰아주는 개수는 이게 그 개수가 적겠죠. 그죠? 이게, 어,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나눠주는 거의 개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은 개수는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경우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또 그거거든요. 전체 받는 거에 돈의 액수는 똑같은 거고, 돈의 액수는 똑같은 건데, 누가 어떻게 많이 가지는 거가 가장, 어떻게 분배된 가장 많은 경우의 수냐?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경우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내가 내가 얼마를 받는, 내가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라는 거야. 더 많이 골고루 나눠. 내가 한 사람이 테이크하는 것보다는 그걸 갖다 뺏어가지고 여기서 나눠주는 거가 더 많은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더 에너지 밑으로 깔리려고 하는 거고요. 위로 점점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반대로 되죠, 이게, 어, 하여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에너지를 분배하는 거는요, 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잘 매칭이 잘 돼요. 네? 왜 그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무조건 더. 내가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뭔가 더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돈이 전체 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아니라 뭐 100억, 1000억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가장 낮게 그러면 좀 이제 위쪽에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 조금 더 많은 걸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무조건 적게 받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은 이게 한 조금만 더 위로, 조금 더 테이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이 없이 이게 온도가 내가 무한대가 되지 않는 이상 항상 익스포넨셜하게 분포는 감소한다는 거. 그게 볼츠만 분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이거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볼츠만은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볼츠만 분포.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벌점 분포를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에너지와 개수를 곱한 건데 개수가 이제 그 Z분의 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I인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달리 써보면은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Z, 그죠? 파티션 방정 분배 함수를 베타로 미분해 봐요. 이거를 베타로 미분하면은 편미분을 하면은 이 아이가 마이너스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요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쓰면은 Z를 분배함수를 베타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취한 거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되고요. 컴팩트하게. 자, 그다음에 Z분의 1 곱하기 Z의 편미분은 뭐냐면 로그 Z를 자연 로그 Z를 편미분한 거 똑같아요. 이걸 미분하면 Z분의 Z 프라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아하, 전체 에너지는 마이너스 n 곱하기 이거. 그죠? 그 분배함수만 알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이제 n 양쪽을 n으로 나누게 되면요. 좌변이 u 오버 n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n이 전체 입자의 개수니까 입자당 평균 에너지가 돼요. 평균 에너지는 이렇게 로그 z를 베타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취한 거다. 이게 mean energy per particle. 입자당 평균 에너지가 됩니다. 오케이? 네, 아주 그냥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엔트로피 연결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더 이제 그 유도를 하면은 그러면 로그에 자연 로그의 오메가 맥스는 얼마냐? 우리가 이제 오메가 이제 그 분포를 구했으니까 NI를 구했으니까 이제 직접 이 개수를 갖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n 로그 ni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ni는 지금 앞에서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로그 ni를 전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사라지는 거가 이제 보면은 n 로그 n은 상수죠. 상수니까 요거랑 이게 다 썸하면 이게 n이잖아요. 앞에 거. 그러니까 요거랑 상쇄가 되고요. 남는 거는 이제 두 개 뒤항. 뒤쪽에 이제 두 개 항이 나오게 됩니다. 베타 요거랑 요거 나와서 이거는 이제 U니까 전체 에너지니까 베타 U 더하기 N 로그 Z. 아, 이렇게 표현돼요. 자, 요거는 바로 다음에 이제 쓰일 거예요. 자, 오케이? 아, 질문 혹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질문이 없어? 음, 예, 예, 네, 네, 네. 어, 질문.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 순서가 이제 그거 순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무조건 높은 거야, 이게. 여기에서. 오케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온도가 내가 뭐 1000켈빈이다, 300켈빈이다 라고 정해지게 되면 요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진짜 이제 엔트로피를 우리가 펀다멘털하게 정의를 하는 볼트만 이퀘이션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개념인데 n이 커지게 될수록 어, 전체 개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거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우리가 그 이제 그 뭐냐 공간에다가 배치하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공간에 배치하는 거 했을 때 나중에 가면은 분포가 너무나 뾰족해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너무나 개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전체 개수나 가운데 있는 개수나 같은 거예요. 여기 너무나 많으니까. 그죠? 여기서 그거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내가 시스템이 있으면 그 어떤 주어진 에너지와 개수 n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능한 모든 상태, 오메가 토탈이나 내가 방금 가장 모스트 프로버블한 상태라고 말한 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는 오메가 맥스가 되겠죠? 같아요. 이게 같아요. 두 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메가 토탈은 내가 그거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카운트한 거예요. 뭐 모든 경우 수를 다 카운트, 어떤 내가 매크로세이트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서 한 거가 오메가 토탈인데, 그건 심플리 내가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나 가장 모스트 프로버블한 거에 그거의 개수나 되게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쪽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오메가 맥스하고 오메가 토탈은 같다. 그거 증명하는 건 뒤 어펜딕스 요 자료 맨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거기에 유도를 해놨어요. 이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가지고서 했던 건데 그냥 모든 이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가능한 모든 개수를 다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복 조합인가 수련인가 있어.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걸 해보면요. 거기 두 개가 이 스털링 포뮬러를 적용을 해보면 두 개가 같습니다. 이게 같아요. 뒤에 증명을 보시면 그래서 그거 같다라는 거고 그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 너무나 가장 프로볼한 게 너무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전체 상태의 개수나 로그의 오메가 맥스 가장 모스트 프로바블한 거의 개수나 같은 거고요 로그의 오메가 맥스는 내가 방금 구했어요 여기에서 구해가지고 유대 보면 베타 U 플러스 N 로그 Z입니다 이게 N 로그 Z이고요 베타를 내가 온도로 바꾸면 KT분의 U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이 지금 온도 T 힛베스에 지금 쭉 닿아 있다고 칩시다. 근데 볼륨은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은 내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일은 없고요. 그냥 열로만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베스로부터서 이제 베스로부터 델타 Q를 받았다 좀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시스템이 지금 에너지가 U가 있고 온도 T에 지금 베스에 이렇게 딱 닿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한테 지금 내가 델타 Q만큼의 열을 받았다고 칩시다. 델타 Q에. 어. 그러면은 뭐 우리가 팽창을 안 했으니까 받은 열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가겠죠. 그죠? 델타 U는 델타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오메가에 그러면 이 차이를 갖다가 봅니다. 오메가의 차이는 뭐냐면은 실은 여기 두 항이니까 우선 첫 번째 이게 델타를 취해 보면은요. 여기에 있고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데 이 Z는 우리가 파티션 분배 함수는 계산한 과정을 보면은요. 이건 온도 T에만 의존하죠. 온도 T. 그러니까 온도 T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파티션 펑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온도 T에 지금 히트베이스에 닿아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 베리에이션은 없어요. 약간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넘어가자고. 어? 약간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근데 이게 뭐 거짓말 뭔가 살짝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이렇다라는 거고요. 이게 KT는 델타 U고 그 다음에 델타 U가 델타 Q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나옵니다. 자, T분의 델타 Q는 뭐냐? 엔트로피 변화예요. 연력학에서 말하는. 그죠? T분의 델타 Q가 T분의 델타 Q가 바로 엔트로피 변화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델타 S는 뭐 DS는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건 두 개 같은 온도 T에서 지금 열을 주고받고 있는 거니까 리버서블 한 거죠. 아주 미세한 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K분의 델타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델타 S는 K 로그의 델타 로그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S는 K 로그 오메가. 이렇게 뭐 플러스 상수가 좀 남긴 하겠지만 상수 일단은 무시. 하면은 이게 나온다 했어. 엔트로피는 K 로그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볼츠만 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면은 이제 볼츠만의 그 묘비가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딱 붙어 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묘비에 이렇게 S는 K 로그 오메가가 딱 이렇게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나는 내 묘비에는 뭐를 붙일까? 이렇게 좋습니다. 어, 그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굉장히 엔트로피라고 하는, 우리가 연력학적으로는 어떤 이제 열의 출입을 가지고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어떤 약간은 다소 모호하게 어떤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미시적으로 그 시스템에 내가 어떤 볼륨과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가질 수 있는 전체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 거기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K를 곱한 거가 바로 엔트로피다라고 하는, 어, 저번에 뭐라고 아주 그냥 그런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를 갖다가 내린 거죠. 이게.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S는 K 로그 오메가 되겠고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1번식을 넣어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냐? 포인터 옵션에서 지우개, 펜 지우기, 펜 지우기를 하면 다 지워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로그 오메가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서 여기다 넣고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S는 NK 로그 Z 플러스 T분의 U.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을 알면은요. 그러면은 그것과 U를 넣게 되면은 온도 T에서의 내가 이제 엔트로피가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관행각된 납이 이제
고체가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irreversible process였죠. 그건 irreversible process였고요. 그때 나오는 엔트로피의 그 값이 얼마였냐면은 그때 값이 델타 S가 이제 0.137 줄 퍼 켈빈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두 상태 간의 엔트로피 차이인데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러면 이제 리퀴드 플러스 베스에서 이제 솔리드 플러스 베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엔트로피에서 이 엔트로피를 뺀 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이두 개를 뺀 거가 되고요. 그러면 그 엔트로피 차이는 결국 요 정의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결국은 각각의 이거의 그 매크로 상태, 그러니까 마이크로 상태의 개수의 그 차이니까 로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B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B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고서 계산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솔리드 플러스 베트, 그러니까 이쪽에도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이게 이쪽으로 비가역적으로 되니까 얘가 이쪽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냐면은 솔리드 플러스 베트의 그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개수가 리퀴드 플러스 베트의 마이크로스테이트 개수보다도 익스포넨셜의 10의 22승 배만큼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 내가 당연히 리퀴드 플러스 베스를 갖다 놓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베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엔트로피 증가라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가 많은 걸로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뭐 10배, 20배 커지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개수가 이르버스 프로세스 통해서 엄청난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연계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질문. 없어요? 예. 맥스웰인데 맥스웰이 이제 위대한데 참 뭐랄까 맥스웰이 그 당시에 이런 식의 개념들을 막 이제 엔트로피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아토믹 한 픽처를 가지고서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원자라는 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열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플로우의 유체로 생각할 정도가 되는데 이런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맥스웰이 이제 그거에 너무나 좌절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는 이게 이제 그런 비극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 딱 표정 보면 되게 어두워 보여. 뭔가 되게 좀 이렇게 해피인데 굉장히 뭐랄까 그 뭐 결혼 생활이나 뭐 아이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게 진짜 학자로서 자기의 그 이론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해. 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뭐 기회 되면 한번 그 전기나 뭐 이 스토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엔트로피의 이제 펀다멘탈한 개념을 이제 배웠고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라는 게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T분의 뭐 델타 Q 이런 걸로 정의가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어렵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은 이제 물론 이게 펀다멘탈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게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열의 그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게 그거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얘가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너무나 경험적인 시험을 통해서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열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뭐 열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런 걸 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매번 그렇게 경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액시오매틱하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엔트로피가 얼마야라는 거를 굳이 실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걸 계산할 수 있다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중요성을 가지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내가 그 시스템이 간단할수록 엔트로피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K 로그 오메가로 접근하는 거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고 가능하고 강력한 접근법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어떤 케이스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 어려워서 실험을 하는 거가 더 정확하고 이렇게 그 차라리 더
훨씬 더 뭐랄까 그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볼 이그젬플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 개수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로 카운트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봤었죠. 그 맨 처음 했던 것처럼 공간적으로 이렇게 입자가 어디에 놓이느냐를 나타내는 거. 이제 그런 공간적인 분포에 대한 거가 우리가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게 그거에 해당되는 거의 개수가 이제 우리가 configurational entrop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 배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configuration entropy가 되는 거고.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총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에너지 분포에 관한 것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엔트로피를 우리가 더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우리가 크게 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있겠지만은 뭐 가장 중요한 걸로 우리가 더멀 엔트로피와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 두 가지로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냥 떠만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어떤 그 고체 사이에 있어서의 그 계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솔리드가 이렇게 있고 솔리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계면에서 그 원자들의 그 배치에 따른 엔트로피를 갖다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아주 무지하게 간단하게, 왼쪽에는 지금 네개의 원자로 구성된 고체가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또 다른, B라는 네개의 원소 솔리드가 있어요. 뭐, 네개로 원자로 된다고 말이 안 되지만, 어쨌간에, 된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서로 섞여 있는 경우 사이에 내가 엔트로피의 차이를 보겠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 그 배치에 따른 그런 거니까 이제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누는 그 이제 그 경우를 하는 건데 이게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 원자가 같으면은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A하고 B가 동전이라고 쳐봅시다. A가 100원짜리 동전이고요. B가 10원짜리 동전이고 자꾸 돈 얘기가 나오네. 네, 100원짜리, 10원짜리라고 치면 여러분 여기 있는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가 구별이 가능할까요? 구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 100원짜리. 100원짜리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00원짜리인데 뭐 여러분 약간 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약간 너 때가도 묻을지 안 묻을 수도 있고 약간 뭐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구별이 가능해요. 그죠?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서 이거 갖다가 했을 때 우리가 구별하기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서로 위치를 바꾼 걸 갖다가 다른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니까 다른 마이크로 스테이트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뭐냐 기체처럼 이렇게 원자들이 막 띄엄띄엄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확실히 이제 가능하고 맞아요. 근데 고체처럼 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미시적으로 엉스트롱 단위로 서로 가까이 있고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뭐 철이다. 철 원자다. 철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막 보면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실험적으로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그 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는 거는 원래 펀다멘털하게 그렇다. 내가 위치와 모멘텀에 갖다가 어느 이하로 내가 정확히 측정을 못한다고 하면은 펀다멘털하게 물질의 상태는 펀다멘털하게 원래 그런 불확정성을 가진다라고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싫어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관측을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다라는 거는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양자역학의 모든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험의 결과를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관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해야지 설명이 되는 실험들에서 뭐 이 뭐 간섭 실험이랄지 입자들의 간섭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내키지는 않지만은 영작학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철 원자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내가 구별할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기체 입자가 떨어져 있는 거는 구별 가능해요. 여러분 입자 안에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자와 내 몸 안에 원자가 서로 구별 가능해요. 내가 그죠? 뭐 측정을 그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고체와 같이 빽빽하게 원자들이 있는 데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렇다면은 원래 그 상태는 자연계 상태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기술이 돼야 된다. 고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얘는 하나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거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거부감이 있더라도. 그죠? 기체는 구별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예. 엔자크에서는 그런 어떤 거부감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양자역학적인 프린시플이에요. 고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완전 똑같으면 구별 불가능하지. 이거랑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얘기예요. 그거하고는. 자, 그래서 indistinguishable 하다라고 하면 하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 입자가 마이크로세트 카운트를 할 때 A가 왼쪽에 있다. 네 개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A가 없다라는 거는 하나의 마이크로스테이트라는 거예요. A가 이 안에서 서로 네 개 바뀔 수 있으니까 팩토리얼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4, 3, 2 해가지고 내가 24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다라는 거, 한 개. 언믹스드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A가 왼쪽에 세 개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 것, 그거는 이제 네 개 중에서 내가 이제 C의 4의 1을 갖다 두 개 곱한 거가 되니까 네 개 중에 내가 이제 여기는 B가 들어갈 자리, 여기는 A가 들어갈 자리만 구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같은 A끼리는 구별 불가능하다. 두 개를 내가 바꾸더라도 이건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딱 가지고 있는 거죠. 2대 2로 들어가 있는 거 36. 1대 3, 16, 1. 자, 이래서 가장 많이 섞여 있는 거가 가장 많은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이거는 전체 개수는 이제 70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연습 삼아서 4개만 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개수다. 아보가드로 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개수가 이렇게 있다. 엔제로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엔제로 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똑같이 우리가 맥시멈 분포는 가장 많이 섞인 데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전부 다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가능한 개수는요, 2엔제로 팩토리얼분의 엔제로 팩토리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거, 여기 반, 여기 반이 있는 것은 요거의 제곱이 되는데요. 로그를 붙여놓고 보면 둘 다 똑같아요. 스털링 포뮬러를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토탈 스테이트와 모스트 프로버블한 스테이트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이게 그런 게 여기서 이제 매크로스코픽해지면은 이제 그런 게 또 보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각 나눠져 있는 것보다 섞어져 있는 거가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고체를 우리가 딱 붙여놓게 되면은 그 사이 계면에서는 인터믹싱이 일어나게 돼요. 엔트로피에 의해서 엔트로피는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 단지 그게 에너지적으로 너무나 많이 불합리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엔트로피에 의해서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항상 인터믹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재료ങ്ങൾ 여러분 나중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엔트로피 우리가 더멀 엔트로피와 컴프레션 엔트로피가 있는데 만약에 에너지가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내가 전체 가능한 개수는 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돈 나눠주는 거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리에 배치하는 공간적인 그 경우의 수와 내가 돈을 나눠주는 경우 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건 나한테 받는 돈의 그런 것들이 나한테 가까이 있다고 많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치면은 지금 두 개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돈 나눠주는 것과 자리 배치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능한 개수는 전체 가능한 개수는 또한 그 마이크로스테이트 개수 곱하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곱하기 위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두 가지의 곱이라는 거예요. 전체 개수는. 그죠? 서로 독립 사건이니까. 예. 자, 그래서 경우에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곱해졌기 때문에 엔트로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K 로그 오메가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더해지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는 더멀 엔트로피와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는 서로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아이디얼 가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상 기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엔트로피를 유도를 했었죠. 그 연력학적으로. 그게 공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때 U를 갖다 U가 이제 우리 등부에 붙이기 위해서 온도 T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항이 뭐냐면은 바로 컨피그레이션. 공간에서 내가 얘가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거가 이제 앞쪽이 되는 거고요. 이게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서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터멀 엔트로피예요. 이 두 개 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이게 단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위치와 에너지가 무관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실은 아까 말한 가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기체도 내가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퍼러블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중력장을 고려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근사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근사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간단하게 그냥 두 개 더해지니까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개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그건 분배함수를 다시 분배함수 계산할 때 여기에다가 그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파트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 공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는 파츠 펑션을 제대로 계산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단지 얼마나 복잡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소스도 이제 터멀 에너지라고 또 하나 퉁쳐서 말했지만은 실은 이제 에너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이아토믹 가스 같으면은 정진 운동도 있을 거고 회전 운동도 있을 거고요. 진동도 있을 거죠. 그죠? 각각의 다 독립적인 어떤 에너지 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더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셔널 엔트로피, 로테이셔널 엔트로피, 바이브레이션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따로 내가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 에너지 소스에 따라서 내가 떼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핀이라고 여러분들 스핀을 아나? 여러분 스핀 들어봤나? 그죠? 우리 자석. 이제 철의 자석이 되는 이유는 철 하나하나가 그 안에 전자에 의해서 작은 자석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크로 자석. 그죠? 그 자석의 그 위치가 내가 N극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 또 다른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스핀 엔트로피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활용을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컴퓨터 엔트로피 된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자, 뭐냐면은 납이 있는데요. 일몰의 그 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할까? 분량을 여기까지만 하죠. 자, 왜냐면 지금 납은 이제 Z가 82번이고요. 이게 이제 FCC 크리스탈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톤의 개수는 82개인데 뉴트론의 개수가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전체 합친 그 G 넘버는 그러니까 전체 합친 그 넘버는 아토믹 웨이트가 뭐 204, 206, 207, 208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1.5%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렇게 아이소토프들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납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내가 이제 같은 아토믹 웨이트를 가지는 원자들끼리는 구별 불가능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다른 아토믹 웨이트를 가진 거는 구별이 가능해요. 프로톤 개수는 같지만 뉴트론 개수 다르잖아. 이건 이거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자라는 거는 모든 그걸 이루고 있는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뉴트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납의 전체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를 계산해 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납이 100% 208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는 얼마일까요? 어?
0이 되죠. 이게. 왜냐하면은 경우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지만 다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엔트로피가 0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서로 다른 것끼리는 내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쭉 아까 말한 것처럼 일렬로 줄을 쫙 세워서 내 방을 쫙 배치를 하는데 N0 전체 이제 N0 이게 여기서는 여기 교과서에서는 N0가 이제 N5가 NA 그러니까 그 아보가드로 넣은 수가 되겠어요. 거기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앞쪽에 이거는 야 얘네들은 지금 204번, 얘네들은 206번, 얘는 207번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가 있고 같은 그 아토믹 웨이트 내에서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야 되는 거죠, 분모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니까 다 순수한 납, 100% 디펙트가 없는 납인데 아이소토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냥 엔트로피 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스털링 포뮬러를 이제 쓰게 되면은 그럼 n 로그 n 마이너스 n인데 이제 마이너스 n은 다 사라지게 되고 n 로그 n만 계산이 돼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은요 이런 숫자 같은 것들 계산 잘 해보면은 KB 로그 오메가가 8.97줄 퍼 켈빈이 돼요. 이게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똑같은 납인데 이 동위 원소를 어떻게 분포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거의 엔트로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죠? 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물성들에 우리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